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성물산은 7,934억 원 규모의 카타르 도하 메트로 프로젝트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동부지철이 채권단 출자 전환 및 철강 업황 개선에 따른 당사의 실적 호전 등의 사유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M&A 추진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증권은 보통주 한 주당 2,200원의 현금 배당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3.69%입니다. 오는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용평리조트 공모주 청약 결과 경쟁률이 291.1대 1로 집계됐습니다. 청약 증거금으로는 2조 7,482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이 다시금 굵어지면서 어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어제 조정을 받았던 우리 시장, 오늘 추가로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자, 모멘텀이 없는 시장 증권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리포트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가 하반 경직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점에 무게를 뒀습니다. 추가 하락보다는 지지선 구축을 위한 기간 조정을 받을 거라 전망했는데요. 빠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입니다. 수익률 목표치를 짧게 가져가면서 종목별 대응력을 강화하자는 전략인데요. 특히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보자고 제시했습니다. 접근 가능한 섹터로는 화학과 상업서비스, 운송, 음식료와 담배, 의료, 보험, 디스플레이 업종을 제시했고요. 이 업종군 가운데 개별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군을 관심 대상으로 제한하자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키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키움증권은 환율 동향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달러 약세가 주춤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그 가운데 원화가 1,170원대 그 이상까지 올라갔지만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상승이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위안화 절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제한이 생길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유안타증권의 리포트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아직 경제가 회복된다고 확신하긴 이르지만 불신은 없다고 제시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생산이 뒷받침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둔화를 점치기에 섣부르다고 판단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실물 지표 조정과 향후 투자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그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우려됐던 제조업 침체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G2가 경기 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5월 한국의 수출에 플러스 전환이 기대된다고 제시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170원 수준에서 유지되는 건 역시 수출 물가지수의 반등을 이끌어서 긍정적인 수출 지표가 예상된다고 짚었습니다. 오늘 시황 전반과 매수 가능스터 알아보는 황소개구리의 점프업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현구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멘토님께서 어제까지 이번 주 시장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조금은 안정된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주셨던 저가 대형주 LG 이노텍과 삼성 SDS 같은 경우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제도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자 이 타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장 많이 힘들었죠. 예, 많이 힘들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하고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IT 쪽 기술적 저가 메리트가 있는 이런 종목이 삼성전기, LG 이노텍,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의 메리트가 있다는 거는 사면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반등에 무게를 두어보고 자, 글로벌 증시부터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예상보다는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혼전세에 마감했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슈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강력한 지지 라인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인은 미국 시장도 오늘 기술적 반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강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 밖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막 강하게 마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우존스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양봉을 마감을 하지 않을까. 오늘 새벽에 열리는 내일장에는 양봉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나스닥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말씀드렸던 이 지지라인을 정확히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자, 에너지를 응축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쉬어가는 것도 제대로 쉬고 있다라는 생각을 드는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루한 모습도 또다시 연출되고 있죠. 그 지루함이 끝나면 다시 더 큰 폭발적인 에너지가 발생되는 게 주식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듯이 다우존스하고 나스닥 미국 시장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도 볼게요. 3일 뒤 조금 올라가고 있죠. 1182원 정도 이렇게 위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시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800포인트 밑에는 한번 펀드에 한번 가입을 해야 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2800포인트 밑에는 매수 구간, 기술적으로 쓰리바닥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적적인 투자보다 간접적인 투자로, 방법을 바꿔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중국 시장에 대한, 펀드 가입, 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우리 예상대로 09년에 일어났던 스탠스와 비슷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역시 유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모멘텀은 뭐냐? 유가 쪽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FOMC 금리 인상 이젠 너무 많이 시장에 알려져서 거기 내성이 쌓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의 모멘텀을 더 지켜보는 게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지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국내 지수 많이 힘드시죠? 힘든 게 아니라 지루한 장세입니다.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이 있고 다시 상승의 추계로 날아가는 게 주식입니다. 자, 파동이 있다는 얘기죠. 이 파동을 즐기지 않은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잔바람이 흔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쉴 땐 쉬고 갈 땐 가자. 이런 전략을 세워서 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기술적인 저점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은 한 번씩 살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반등 쪽에 무게를 한번 둬볼게요. 오늘은 양봉이 하나 출해될 위치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더라도 이 라인에 지지 라인을 해주는 모습이 정확히 판단이 됐고 이 라인에서 어제 외국인의 스탠스 보면 종가 무렵에 다시 매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이 라인은 한 번씩은 대형주 저점 메리트 있는 가격에 사서 끌고 가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입니다. 자,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이 아니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으로 승부를 건 다음에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테마주 쪽에 강하게 붙었죠. 어제는 문재인 관련주들이 시장에 이슈가 됐죠. 나머지 시장이 어렵다 보니 테마군 쪽으로 세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반기문 테마, 월화는 반기문 테마, 그 다음 화요일은 신공학 테마, 그 다음에 어제는 문재인 테마. 자, 이렇게 순환매가 빨리 됩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테마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반기문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거래소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거래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자, 거래소 쪽은 LG 이노텍, 그 다음에 LG 이노텍도 어제 반등을 저점에서 반등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저점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 다음에 삼성 SDS 역시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많이 올라왔죠. 저점을 잡고 움직인다. 가격에 메리트 있는 구간에서만 매수가 몰린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시 힘들 거라기보다는 자, 기술적인 반등 다시 한번 레벨업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드론 테마 드론 규제를 푼다라는 이슈로 JC용과 포스텍이 시장에 강하게 동시효과부터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 포인트 정확히 보시고 지금은 코스닥 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마 쪽, 강한 테마 쪽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승산이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 이슈가 되는 업종들에 포인트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쪽 포인트를 보고 강력하게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야 지금 어려운 시장, 늘어지는 시장에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가격 메리트 있는 대형주는 무조건 가격 메리트 있는 쪽에 우리가 붙어야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장은 늘어지기보다는 반등의 무게, 오늘 내일 전약 호강의 포인트를 잡고 오늘하고 내일은 반등의 무게를 정확히 잡아놓고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대형주 전략을 쓰고 코스닥은 테마가 강하게 붙어있는 종목군들, 업종군들 쪽으로 매수의 기조에 가담한다면 이 늘어지는 시장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이 늘어져도 결국은 스탠스, 방향은 상방향으로 놓고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서 이 시장, 늘어지는 시장 한번 즐겁게 이겨낼 수 있는 투자자의 마인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힘을 내시고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자, 황소개구리 기운을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굴개굴 팍팍 오늘 또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전에 1950포인트가 지지 구간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1950포인트 지지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기술적 반등 기대해보자라고 해주셨으니까 참고 꼭 해주시고요. 삼성 SDS와 LG 이노텍 같은 저가 대형주 반등하고 있는데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48분입니다. 개장 10분 조금 넘게 남겨놓고 있는데요. 양시장 지금 조금씩은 추가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간 동시효과 특징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나요? 오늘 일단 드론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시세가 좀 세게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여기서 드론 규제에 대해 전면 해제한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대통령 주재로 한 장관회의였고요. 이 같은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담은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 신방안 발표를 했죠. 초기 사업화, 비행 여건에 대한 개선, 그리고 수요 창출, 시장 확대에 이르는 산업 발전 주기별 맞춤형 규제 혁신 지원 방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드론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드론 택배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일단 드론 사업에 대한 정부의 어떤 강력한 지원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결국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지 퍼스텍, ESV 같은 종목들 오늘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이시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전의 상한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오늘 시세가 좀 강할 것 같고,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100만 주, 그리고 예상 체결가가 한 18% 정도 넘거든요. 오늘 일단 상한가를 가지 못한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상한가 가더라도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아마 상한가가 좀 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 드론 관련주들은 굉장히 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보면은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반기문 관련주들이 이제 전일에 좀 올랐다가 좀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이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다시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시간에 53만 주, 예상 체결가 한 6% 좀 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반기문 테마나 반기문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대선 전까지는 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대선에 대한 완전한 포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마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선이죠. 대선과 관련돼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의 등락과 관련해서 이 대선 테마주들 특히나 후보자들과 관련된 테마주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재미없는 시장에서 일단 테마주들의 형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정치인 관련주라든지 대선 후보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좀 챙기셔야 된다. 물론 이제 길게 장기간으로 끌고 가는 분들은 철저하게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펀더멘탈 자체에 대한 투자 접근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이런 것들로 단기적인 접근을 하셔도 좀 변동성이나 시세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근데 대신에 조심은 하셔야겠죠. 너무 공격적인 거 말고 포트의 일부 비중을 좀 가져가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광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에 또 이제 액분 이후에 거래가 이제 재개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액분 이후에 그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액분을 하게 되면 거래에 대한 이 활발함, 그러니까 거래가 잘 안 됐을 때 보통 이제 거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액분을 하죠. 근데 보통 액분하면 거의 대부분이 좀 시세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 광림 같은 경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시간으로 45만 주의 예상 체결가는 상한가, 뭐 상한가 한호가 아래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매도 잔량이 많기 때문에 상한가는 좀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오늘 좀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밑에서 좀 받아서 위에서 때리는 전략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위에서 덜컥 사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부 정책 이슈에 드론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고 또 정치 테마주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반기문 총장 테마주가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변동성 클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 대응 조금 더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메리츠 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개장 함께 하실 분 모시고 장전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심기현 멘토 그리고 문현진 멘토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또 시장의 관건은요, 미국의 금리 인상의 우려감입니다. 한동안 6월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만큼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이야기에 시장이 다시 좀 겁을 먹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리 시장 어제 1950포인트 선까지 밀렸는데 심기현 멘토님 오늘 추가 조정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분위기는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금리 인상 안 한다 했다 이제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감, 불안감,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뭐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떨어진다라는 투자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작용하는지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대세 하락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상 미국이 언젠가는 할 것이다라는 거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관련된 불확실성이 만약에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반등 포인트로서도 적용할 수 있겠고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들이 언급되고 있는 주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관련된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큰 악재 요인으로만 적용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움직임이 그렇게 거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관 중심으로 한 매도 움직임이 시장을 좀 하락을 이끌어줬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에 대한 급락 여파에 대한 우려 요인은 최근 들어서 좀 과도하게 형성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너무 큰 악재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문현진 멘토님은 개장은 처음 나오셨죠, 오늘. 네. 두 분 같이 사실 오후 마감 시간에 증시큐 여보세요에서 지금 종목 상담을 해주고 계신 만큼 많은 분들 두 분 아침부터 뵙게 돼서 조금 더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자, 문현진 멘토님 차트 심리학을 주장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기술적으로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어떤 모습 보일 거라고 예측하세요?
저는 오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당분간 빠른 시일 내에 반등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이런 장을 박앤세일 장이라고 하는데요.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시면은 세일이 많이 합니다. 평소에 사지 못했던 고가의 제품들도 70%, 50% 뭐 크게 하락을 해서 세일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고 지금 뭐 수급이 불안정해서 세계 증시가 불안하다라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급락이 이어지고 있을 때 이런 장은 박앤세일 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장에 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겁을 내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바로 세력이거든요. 이런 차트에서 매수한다라는 것은 생각도 해보진 못했겠지만요. 지금까지 고점에서 사셨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가 사려고 할 때 팔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두가 팔려고 할 때는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박앤세일장, 그러니까 주식 할인 기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락시 매수 기회로 삼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싸다고 아무거나 사긴 좀 그렇잖아요.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살펴보시면요. 고가에 있는 뭐 셀트리온이 작년 거의 대장주로 불릴 만큼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 모두 빠져나가고 있으면서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고가에서 바닥을 만드는 종목이 아니라 고가에서 바닥으로 내려온 종목들이 이번 올해 상승세를 이끌어내는 대장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가에 있는 철강주, 그리고 조선업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뭐 화학업, 또는 뭐 쇼핑업들도 지금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매도세가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매수세로 돌아선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은 고가에서 매도를 진행하고 저가에 있는 종목에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런 업종들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업종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같이 낙폭이 컸던 종목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모멘텀이 없는 만큼 요즘 종목별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신기현 멘토님, 업종별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네, 우선은 업종별로 사실 실적 평가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업종 대표주들이 좀 강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좀 분위기 나빠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적으로만 움직이는 장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뭐 음식료라든가 이런 업종군들에 있어서는 최근에 좀 강한 테마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테마 형성 이후에 약간은 주춤한 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슈, 모멘텀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2분기, 특히나 2분기 지금 같은 시점에 있어서는 2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상반기 전체적인 실적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업종에 대한 좌지우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보통 내년도 상반기 유망업종에 대한 주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봤을 때 하반기 유망업종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9일 국내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수가 확실히 집계되기 전인데요. 먼저 업종별 출발 분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 전자 쪽 보신다면요. 아직까지 이렇다를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LG 이노텍과 LG전자도 지금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이렇다를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0.59%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뜨거웠던 음식료 업종을 한번 보신다면요. 자, 롯데제과 같은 경우 0.7% 추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롯데푸드도 같이 오르고 있고 마니코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 그 가운데 어제까지 잘 올랐던 크라운제과와 크라운제과 우선주 같은 경우 2% 그리고 4%씩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혜태제과 식품도 오늘 3%대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의약품업종 보신다면요, 전반적으로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건 나타나고 있고요. 건설주도 보신다면요, 조금 종목마다 많이 좀 다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이 6%대 오르고 있고요. 남광토건이 2%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증권주들 같이 보신다면요, 증권주들도 지금 종목별로 다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역시 혼조세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수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금 추가 조정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0.18% 내리면서 지금 125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4% 오르고 있습니다. 685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기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황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는요, 신기현 멘토님께서 봐주시죠. 네, 현재 지수 약보합 출발입니다. 그래도 1950포인트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포인트로는 2.4포인트대 하락입니다. 0.2%대 하락세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을 체크해드리면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현재 보합권 출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0.1%대 상승세, 하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 쪽에서는 1.6%대 하락세고, 다음 종목군들도 확인해 보시면은 현재 시점 전체적으로 주가 움직임 SK하이닉스라든가 기아차, 네이버, 삼성물산, 삼성 SDS 같은 종목군들 대부분 혼조 양상 속에서 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더 넓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을 보면은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모처럼 SK하이닉스입니다. 2.1%까지 현재 상승 움직임 보이면서 26,75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강원랜드,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이 좀 하락 움직임이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금융 관련된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선전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뚜렷한 업종, 종목별 움직임에 대한 방향성 없는 상황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모처럼 오르고 있는데요. 오르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바닥 탈출 이제 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25,000원 부분에서 한번 강한 지지 라인이 좀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턴라운드인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인지는 사실 시간이 지나야지만 좀 더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 전략 당연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시점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비중 엄청나게 늘리시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분할 매수만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어쨌든 간에 SK하이닉스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라고 논한 시점이 아닌 것이 하락 추세가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닥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이제 바닥을 다졌다라는 시점이 왔을 때, 좀 확신이 왔을 때, 이젠 더 이상 떨어졌을 때 최소한 전 저점을 깨진 않을 것이라는 갭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금일장 SK하이닉스가 잘 올라갈 수 있는 이유 같은 경우는 어제장부터 약간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장초만 정확한 수급에 대한 체크는 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어제장부터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기조에 대한 움직임이 좀 전환되고 있다. 반면에 그동안 하락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샀던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장 좀 파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수급의 큰 틀 변화,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바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좀 높아졌다라는 점만 인지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분할 접근 이야기 들어봤고요. KB금융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은행주의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간밤에 유럽과 미국에서도 은행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우리 은행주도 좀 기대감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금리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움직임이 은행주들의 예대 마진 차이를 높일 것이다라는 기대 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은 예대마진 차이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지금이 은행 업종의 수익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상황이고, 금리가 만약에 인상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중금리라든가 기준금리가 만약에 인상된다 하더라도 은행의 예금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만큼 대출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내릴 때 거의 내리지 않았다는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예대 마진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분명한 것은 바닥을 좀 다졌다. 하지만 은행 관련 집중적인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변화가 필요한
은행주들이 많은데 은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익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성장의 한계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고객 정보라든가 고객과의 친밀성만 놓고 봤을 때 은행 업종군들이 신규 사업을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빠르고 강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융지주 회사들의 수익성이 사실 좋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은 현재 금융 당국에 있어서의 환경은 아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역시나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장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단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KB금융 같은 종목군들이 현재 언급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6,700원 부분에서 약간 좀 하락세가 진행이 되면서 33,000원, 32,000원 부분에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5,000~36,000원대까지는 지금의 이런 단기 주도력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4만원대까지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서 좀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만 올라가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신세계가 오늘 지금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3.5% 오르면서 22만 원대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명동 지점에 면세점을 드디어 오픈을 했다고 하죠. 자, 면세점 기대감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인천공항과 상당히 좀 가깝다. 특히나 서울시내 면세점은 상당히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외국인들이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있어서 면세점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명동에 있어서 신세계 면세점이 성공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대해서 상당히 신세계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명동 면세점이 성공을 해야지만이 그를 발판으로 해갖고 신세계의 한 단계 도약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반기 어떤 업종군들이 주도력이 있을지 없을지 예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유통업종을 다시 한번 꼽을 수가 있는데, 사실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모바일이 크면서 상당히 성장성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특히나 이런 백화점이라든가 직접 사서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층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확인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세계 같은 유통업종군들을 꾸준하게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경쟁심만 우려감 속에서 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많이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그런 움직임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유통업종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의 구조조정 관련된 부분들, 즉 살아남자가 계속적으로 살아남는 정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 로또쇼핑 같은 종목군들은 살아남아갖고 주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유통업종이 기대가 되는 만큼 신세계 조금 더 관심 가져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코스닥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상황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흐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진 멘토님. 네, 오늘 코스닥은 680포인트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성공했다,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봉 하나만 보기에는 너무 이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락이 멎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은 셀트리온이 마찬가지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9만 원대까지 많이 밀려난 모습인데요. 이게 하락 추세의 시작인지, 그리고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와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는 내일장을 조금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카카오도 오늘 0.77포인트에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우상향 모습이기 때문에요. 지금 같은 장들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기가 있다면 매수에 가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 동서도 오늘 0.15%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굉장히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CJENM도 매물대에 부딪혀서 약간 0.4%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오늘 이슈로 인해서 1.17%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슈가 강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반등이 아닐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코미팜도 1.74%, 제약업종들이 어제 그저께 이런 하락장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수하셨던 분들이 약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로엔도 1.05%의 지금 하락권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박스권 끝자락에서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 조금 참고해 보신다면 투자하시는 데 좋을 것 같고요. 바이로메드도 0.68% 정도 상승세, 그리고 컴투스, 파라다이스도 0.45, 0.6%로 약간씩의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S 홈쇼핑과 CJ 홈쇼핑,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 내려갈 때 올라갔지만 오늘은 또 반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0.26%, 0.72%씩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런 쇼핑주들도 대부분 견고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실적도 양호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있고 아직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 지킬 건 지켜가면서 바닥권을 유지하면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보신다면 앞으로 올해 장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닥 하락을 멈췄다라는 점이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바이오주들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메디포스트가 세계 첫 치매 치료제 개발이 가시화된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면서 4%대, 지금 5%대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현진 멘토님, 메디포스트 이 강세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 보시는지요? 저는 메디포스트 강세는 그렇게 많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약업종은 이제 지는 해라고 제가 아까 전에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젠 제약업종은 많이 끌어왔습니다. 작년에 많이 힘을 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을 보시면은 작년 초반에 메디포스트도 41,000원이었는데요. 작년 중반쯤 16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8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4만원에서 16만원까지 올라가려면 4배의 힘이 필요한 건데요. 그런 4배의 힘이 필요한, 지금이 모멘텀이 있느냐, 성장 동력이 있느냐, 8만원이 4배가 올라갈 정도의 성장 동력이 있냐라고 보면은 없습니다. 저는 없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은 굉장히 큰 성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성장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긴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고점까지는 앞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슈가 떴는데 그 이슈가 세계 첫 치매 치료제를 개발을 가시화했다라고 합니다. 개발이 되어서 상품이 팔리고 돈을 벌고 있다가 아니고요. 개발 가시화입니다. 임상이 보통 들어가면요, 치매 치료제, 약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 10년,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것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기대감이고요. 그냥 기대감으로 인해서 약간의 매수세가 심리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메디포스트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려면 매출액이 조금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약 개발에 대한 R&D의 투자 부분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신다면은 이게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 아마 판단하시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주가 전망 상승폭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먼저 외환시장 분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 소병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직 외환시장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조금 있다가 외환시장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현재 혜태제과식품 그리고 크라운제과식품이 동반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긴급하게 지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두 분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기현 멘토님, 사실 혜태제과식품 너무 많이 오르기는 했죠. 급락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까요? 네, 우선 혜태제과식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디까지 매물이 나올지 예상은 어렵다. 좀 많이 올랐고 또 그만큼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실 올라갈 때 다들 느끼셨겠지만은 과열에 대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상한가 행진 이후에 급등 양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파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것이 주가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약간 개별 이슈로 움직였습니다. 또한 혜태제가 제품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 많지만 사실 기업의 펀더멘탈이 이 정도 가치가 형성되기까지는 좀 힘에 붙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약간의 과열 양상에 대한 약간 좀 흐트름이 있어서 하락한다라고 한다면은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지금은 매도하시고 재차적으로 혜태제과식품의 주가 움직임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서 들어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크라운제가 또 마찬가지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급등 이후에 계속적인 주가 움직임에 대한
매도 움직임들이 현재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도 만약에 손실 나셨다 하더라도 좀 손절을 우선 하시고 좀 자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대제가 정리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조금 이따가 들어보고요. 먼저 지금 외환시장 분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1190원대까지 돌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오늘 환율 FOMC 의사록 공개 여파로 미국 6월 금리 인상 기대감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7원 90전 상승한 1190원 50전에 1190원대에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뭐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제한되면서 개장가 근처에서의 상방 경직성의 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FED 관계자 연이은 매파적 발언이 나온 가운데 FOMC 의사록에서 경제 성장 확인 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실리면서 글로벌 달러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엔화는 110엔을 돌파하였고요. 유로화는 원빅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달러원 1개월물도 1190원대로 레벨을 키우면서 1191원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일단 여기 상황을 고려해서 1190원대로 시작한 환율은 미국 6월 금리 인상 기대 강화로 1190원대 진입 후 추가적인 상승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1190원 초반대에서의 저항은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200원을 앞둔 상황에서 당국의 속도 조절성 매도 물량에 대한 경계감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주자 외화 보유금이 증가로 내고에 대한 경계도 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벤트 해소에 대한 롱포지션 정리 움직임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1190원 선에서의 치열한 공방 흐름이 오늘 외환시장에 좀 강하게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금리 인상 기대 강화로 신흥국대 주식시장이 하락 쪽에 좀 무게가 실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장 초반 일부 스탑성 매수로 상승 흐름은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지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세가 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환율 1190원 초반대에서의 움직임이 예상되며 예상 환율 범위는 1185원에서 1190원, 95원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주셨지만 그래도 1190원대에서 저항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분위기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경 멘토님 업종과 수급 분위기 참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외국인은 현재 코스피 270억 매도, 기관은 100억, 금융투자 쪽에서 140억입니다. 하지만 투신이라든가 뭐 은행, 연기금 쪽에서 크진 않지만 소폭 매수 우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업종별 지수 흐름도 체크해드리면은 의약품, 은행, 전기가스,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하락하고 있는 업종, 건설이라든가 통신, 운수, 창구, 서비스, 음식료, 화학, 섬유, 의복 업종이기 때문에 어제 장과 다르게 오늘 장은 뭐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나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나 0.5% 안팎의 뭐 약간의 관망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업종 흐름을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지금 코스닥 역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간단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오늘 개인이 117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92억 원, 그리고 기관은 28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런 장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 실현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떨어진 종목들은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매수는 성장 동력이 있을 만한 종목들에 갈아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이 끝난다면 반등이 다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700포인트, 710포인트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의 매수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는 매수에 가담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업종들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고요. 그리고 운송 장비, 부품 업종들이 각각 1.18, 1.12%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조금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 군에서 코스닥에서는 테마주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주가를 보시기보다는 개개별 종목의 가치와 그리고 모멘텀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과 출판 업종들이 0.8 그리고 0.76%씩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지금 낙폭이 조금 과대되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개별 종목 움직임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코스피 1650포인트 겨우 지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684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시장입니다. 오늘 이슈별로 대처 방법 바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기업 IPO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고식을 한 혜태제과가 연일 급등을 하면서 공모가 대비 4배나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기대되는 대기업들의 신규 상장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호텔롯데와 두산밥켓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상장을 앞둔 기업들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거고요. 자, 그리고 요즘 수급 흐름이 썩 좋지만은 않은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일단 양수급 주체가 주춤하면서 1650포인트도 겨우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동성 공백기에 주목할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과 함께 IPO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혜태제과식품이 화려하게 기환을 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거의 4배 수준으로 오르면서 기대감을 아주 한 몸에 많이 받았는데요. 이에 지금 앞으로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호텔롯데가 오늘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를 시작하는데 이전부터 기대감을 좀 많이 받았었죠. 자, 심기현 멘토님, 호텔롯데의 성공적인 상장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성공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사실 호텔업 같은 경우에는 호텔 신라가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약간의 숙박이라든가 호텔 산업에서 호텔 신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호텔 신라와 그다음에 만약 호텔 롯데가 상장한 이후에 두 기업의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리고 호텔업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약간 호텔 신라밖에 없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 자금들이 쏠릴 수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한 종목이 아니고 두 종목,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여러 업종군들에 있어서의 자금력이 호텔 쪽으로 온다라고 한다면은 두 기업 다 상승에 대한 효과는 기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조금은 아쉬운 것이 사실 호텔롯데가 상장을 할 당시 중국 관광객에 있어서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만약에 상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상장 효과가 기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는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내려간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아쉬움이 남아있다.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도 중국 관광객, 일본 앵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본 지진이라든가 이런 여파로 인해갖고 나름대로 분위기는 좀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호텔업 같은 경우는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약간 프리미엄 호텔보다는 비즈니스 호텔 사업이 자기는 호텔 신라와 호텔 롯데 개각과 자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고급, 그 다음에 중급 정도의 호텔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좀 장악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된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좀 더 좋게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를 비롯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 가지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호텔 롯데에 대한 공모를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공모에 대해서 공모가 상당히 경쟁력이 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호텔 신라 쪽으로 매수를 하고 호텔 롯데의 상장 효과에 따른 호텔 신라의 주가 상승을 노리는 게 좀 더 쉽게 투자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롯데 기대감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호텔롯데가 상장을 할 경우 호텔신라도 같이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들어봤고요. 또 다른 IPO 대여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의 바이오 기업인데, 자, 그런데 문현재 멘토님은 제약바이오 조금은 지고 있다라고 아까 전에 봐주셨잖아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이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체적으로 IPO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을 했다. 그렇게 상장을 했을 때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주를 많이 하시는데요. 혜태제과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앞으로 올라오겠지만 혜태제과가 경쟁률이 264대 1이었습니다. 그 말은요, 264만 원을 청약하면 10,000원어치의 주식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상한가를 4번이 갔다고 하더라도 200%의 수익인데요. 10,000원으로 20,000원 버시는데 264만 원을 쓰신 겁니다. 그러면은 총 금액 대비 결국 2%도 안 되는 수익인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장외 주식에 있던 종목들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는 굉장히 고평가돼서, 그리고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해서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고평가 자리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삼성 생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삼성생명 그리고 보험 쪽에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공모가가 1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때로 차트를 한번 돌아가 보면요. 그 12만 원 선 다시 올라오는데 총 4년이 걸렸습니다. 상장 이후에 급락을 해서 7만 9천 원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그 말은요. 삼성생명도 굉장히 우량할 것이다. 앞으로 너무 좋다. 삼성생명이라면 삼성가에서 지원하는 보험사니까는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것이다 했지만 공모가까지는 딱 한 번 왔고요. 2014년 말에 한 번 오고 지금도 시가가 지금도 10만 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공모가를 너무 좋아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도 되겠지만 이 수익을 즐기는 자들은 전부 다 장외 주식에서 상장할 때 올라올 때 한 200%, 300% 수익을 보신 분들의 수익의 대잔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개미들의 투자 무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공모가 그리고 공모주들 접근하실 때 앞으로의 전망을 바라보신다라기보다는요, 상장 이후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장할 때 반짝하고 다시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시면서 상장 이후 흐름에 조금 더 주목하자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일반적으로 상장 이후 얼마 정도가 지나야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보통 그 기간이요, 이런, 혜태제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한가가 4번에 이어 들어갔는데요.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종목입니다. 2014년 2월에 상장이 이후로 상한가 5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요. 1년간 바닥권에서 머물다가 결국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장주들이요, 엄청나게 큰 성장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처음 시작부터 급등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등세, 지금 이제 벌써 주춤해버렸잖아요. 혜태제가가 허니버터칩 이외에는 사실 우리에게 알려진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니버터칩도 소량으로 굉장히 마케팅을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자가 맛있고 그리고 굉장히 잘 팔리고 꾸준히 팔리는 과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뭐 허니버터칩 가게에서 찾으시는 분들도 별로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허니버터의 이제 테마를 타고나는 과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상승 추세가 꺾여버린다면 이젠 매도를 하시고요. 테마의 편승입니다. 테마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가 꺾이면은 잠시 매도하시고 나오셔서 이제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보기 위한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간은 사실 뭐 한국정보인증 이외에도요.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미래나노텍도 상장 이후로 지금까지도 상장가 이상을 한번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결국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하실 때는 신규 상장주는 결국 테마기 때문에요. 바닥권에서 테마로 급등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바닥을 찾아가시는 과정. 그래서 저는 이런 신규 상장주보다는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곳에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은 테마주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공모가에서 상승 추세가 꺾이면 매도를 하고 바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신규 IPO 시장에 대해서 증권사는 또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동부증권 김연겸 주식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IPO 시장이 정말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상장, 혜태 제거 이후에 조금 더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주목할 수 있는 신규 상장 종목들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현재 지금 이제 큰 대역급의 물량이 지금 3개 군데가 이제 나올 예정으로 있는데요. 모텔 롯데,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두산 밥켓 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텔 롯데가 지금 가장 먼저 시장에 나올 예상인데요. 바로 한 달 정도 뒤에 6월 30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호텔 롯데 같은 경우에 지난해 매출 5조 원, 영업이익 3,200억 정도의 면세점을 주로 영업이익의 대다수는 이제 거의 면세점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면세점의 대장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주식이 상장을 할 것이고, 또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거의 정점에 있는, 이제 한국에 있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정점에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롯데그룹 전반적인 그런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또한 전체적으로 면세점 주식, 특히 이런 유통 면세점 주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큰 덩치의 종목이
상장을 할 때에는 이쪽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각 업종만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있어서 이 유통 부분에 있어서도 비중이 있을 텐데 거기 호텔 롯데가 새롭게 상장이 된다면 기존에 있는 그런 유통 주식이나 면세점 주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좋은 영향보다는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호텔 롯데가 상장하는 것은 경쟁을 하고 있는 호텔 신라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그런 유통 주식들, 특히 백화점 주식이나 이런 유통권 주식들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 비중은 그대로인데 새롭게 큰 종목이 들어온다는 것은 나머지 종목들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수급적인 영향은 좋지 않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건 마찬가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스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의 열풍이 기폭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거의 상장을 하면 공모주로 거의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제약바이오 주식의 비중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약바이오 주식의 비중의 큰 주식들,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을 위시로 하는 이런 시총이 큰 제약 주식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당분간은 이런 바이오 주식들 수급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런 주식들이 상장할 때에는 오히려 그쪽 업종이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간과하시면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면세점주나 유통주식에는 호텔 롯데 상장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상장된다면 오히려 제약바이오주들이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되는 만큼 또 다른 제약주들의 수급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기존 업종 종목들 조금 더 조심히 대응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김연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또 유동성 공백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급이 주춤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외적인 환경 탓도 있을 텐데 일단 심경 멘토님 수급 언제쯤 개선이 될까요? 네, 우선 지수 예측보다 수급 예측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 수급에 대한 움직임, 기관은 계속 판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기관이 팔 수밖에 없는 사실, 아무래도 펀드라든가 사실 최근에는 변액보험 등의 약간의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투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자산을 돌리려고 하는 성향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주식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한 가지 개인 투자자들의 역량도 상당히 좀 중요해졌는데,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자금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매에 대한 투자 정보력,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판단력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 성향이 좀 강하다. 조금만 수익이 나면 팔려고 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런 성향이 좀 변화돼야지만이 나름대로 개인들도 우리 시장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급 주체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나라 구조상은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이 사줘야지만이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불안시장이 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국내 시장으로 자금이 유턴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앵고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로 들어올지 아니면 일본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앵고 같은 경우에는 일본 증시에 투자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환차익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앵고로 인한 일본 기업의 실적 부진 우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파는
약간의 극단적인 조금은 상반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외국인 수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본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도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수급 변화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전략 주셨고요. 요즘같이 수급이 부진한 시장에 요즘 또 중소형주 그리고 고배당주의 몇 개가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현진 멘토님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뭐 어떠한 이유라기보다는요, 그리고 뭐 어떤 증시, 뭐 어떤 경제 상황, 그리고 이슈들도 있겠지만, 저는 심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종목을 지금 투자자들도 많이 하실 텐데요. 어떤 종목을 샀다면 당연히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팔고 싶습니다. 작년 올 2월에 굉장히 코스닥 지수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그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관과 외국인이 기계가 아닌 이상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구간입니다. 그럼 당연히 팔고 싶은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그리고 작년에 그리고 올해 대장주로 이끌었던 종목군들에 있어서 수급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나쁘다. 어떻게 외국인과 기관이 변심을 했냐, 매도세로 돌아섰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중소형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게까지 대기업이 아니었죠. 시총 상위 1위 기업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중소형주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대형주로 분류가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 중에서 대형주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올해, 내년 정도, 1년 정도를 두고 봤을 때 굉장히 큰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가고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수익 실현을 한다면 당연히 지수가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인 반등이 올 것이고 앞으로는 상승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는요. 아무래도 이제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난 후에 중소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 중에서도 상승의 모멘텀을 간직하고 있는 종목군들, 사장의 마인드가 좋다든지 사업이 R&D를 많이 해서 기술 개발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앞으로 신규 사업들에 진출하는 하는 종목들이라든지 어떠한 모멘텀을 간직한 종목들에 지금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연료가 다 떨어진 차는 이제 버리고 새로 연료가 가득 찬 차를 타고 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매수세,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요, 따라 사진 마시고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앞으로 어떻게 상승을 할 가능성을 간직한 종목인지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을 발굴하다 보니까 중소형주에 집중하게 됐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수급 공백기 관심 가져볼 종목 하나씩만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심기현 멘토님. 네, 우선 수급 공백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경기 방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많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 특징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투어만 하더라도 기관의 연일 순매수 상위 종목군에 우리는 올리고 있고 이번에 여름철이 좀 빨리 온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만 보더라도 거의 여름 날씨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가철 관련된 이슈들이 올해 상반기, 그다음 하반기 이어지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업종 최근에 저점이 좀 오르는 모습 보였지만 아직은 바닥권에서 조금은 움직이고 있는 모습, 추가적인 반등 랠리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여행업종이 여름철 좀 뜨겁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기현 멘토님 하나투어 제시해 주셨고요. 문현진 멘토님도요, 수급 관심주 간단하게 하나 주신다면요. 저는 CJ 옷쇼핑을 관심 있게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유는요, 지금 최근 보시면은 작년 10월쯤에 저점을 이유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거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격적으로는 17만 4천 원에서 20만 원 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만 보셔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향과 굉장히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의 모멘텀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상승의 힘도 2009년 이후로 약 480%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힘도 가진 종목이다. 그리고 끼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면 앞으로의 상승을 확인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리고 쇼핑 관련주들이 지금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뭐 쇼핑 이제 경기 내수 시장이 좋지 않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줄었다라고는 하지만요. 지금도 택배 오는 소리 들으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쇼핑 관련 업종, 쇼핑 관련에 해당하는 업종들은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도 거세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투자하시는 데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관심주로 CJ 오쇼핑 주셨습니다. 이 종목 한동안 좀 횡보를 해왔는데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이것을 만약에 단기로 들어가실 거면 단기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차라리 급등주라든지 세력주를 하시는 게 좋지만, 이 종목은 단기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성향으로 본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부분까지 40만 원 선까지도 올라올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코스피, 코스닥 대상승장을 예상을 한다면 이번에도 아주 큰 상승의 힘을 보이지 않을까. 그 기간은 약 1년에서 2년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를 길게 잡고 보신다면요. 적금을 드시면은 요즘에 이자가 한 1%에서 2% 정도를 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단 수익이 훨씬 많이 나기 때문에 적금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하시는 게 안정적인 재테크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선까지의 힘을 간직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 오쇼핑 단기 종목이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40만 원까지 1년에서 2년 동안 한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이슈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심기현 멘토 그리고 문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테마주 알아보는 전설의 종목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발의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발의 배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이 시간에 신공항 테마주로 디젠스를 제시해 주셨고요. 또 다른 종목으로 한국 패키지도 주셨는데요. 두 종목 AS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다행히 약세장에서 두 종목 다 우리가 이익 실현까지 도달을 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젠스 추천가가 1680원이었는데요. 1840원 고점으로 이익 실현가에 도달하였고, 현재 흐름은 이익 실현가 도달 후에 하락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도 무방하고 손절가는 1580원으로 하시되 오히려 다소 매수 타이밍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 보유하실지 매도하실지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패키지는 1680원 추천가에서 1860원까지 상승하여 이익 실현가에 도달하여서 수익을 충분히 챙겼으리라 판단됩니다. 예, 한국 패키지 흐름을 보면 현재도 추세가 살아있는 모양이고 아직까지 추세는 양호합니다. 한국 패키지를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손절가는 1560원으로 하시되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고점인 1680원도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 한 번쯤 돌파를 기다려보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이익 실현 후에 조정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알아볼 테마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도 VR 테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부터 게임 산업의 미래 비전 전시와 국내 게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마련된 4세대 융복합 게임쇼 플레이 엑스포가 오늘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미래의 이상적인 게임 산업은 VR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관련주들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VR 테마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이번 플레이 엑스포에서는 해외 바이어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여서 향후 VR 기업들의 수출 계약의 가능성과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VR 시장 규모는 1조 달러에 달하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100조 원으로 천문학적인 시장 규모로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VR 확산 속도는 예상과 달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급성장 중에 있으며 VR 관련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높이시기 바라고 VR 테마의 결합인 만큼 투자분들께서는 VR 관련 한두 종목 정도는
종목을 선정하여 투자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VR 관련주인 오늘 그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미 급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잡기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지금 구간으로 와 있습니다. 네, 플레이 엑스포 개최로 VR 테마주를 다시 가져오셨습니다. 이미 이전에 VR 관련주로 세니트 2번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세니트 이 종목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앞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세니트라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니트에 다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세니트를 앞번 추천하여 수익 실현가에 도달한 후에 실적 발표를 하고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약세 인장에다가 기간 조정 매물 추세로 하락은 좀 하였습니다만 타 종목에 비해서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매수 가격대에 도달하여 재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세니트가 지난 2월 사업 다각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및 VR 게임 개발 업체인 비주얼 샤워 대주주가 되면서 세니트가 VR 관련주로 분류되었는데요. 비주얼 샤워는 3차원 가상 현실 시스템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직접적인 VR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고, 이 VR 관련된 게임을 제작하여 현재 시연 중에 있어서 직접적인 VR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텍스에서 열리는 플레이 엑스포 수혜주로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비주얼 샤워는 게임을 중국어판 및 4개국어 버전 출시로 중국 진출 및 글로벌리 하게 수출을 기대해볼 만한 기업입니다. 또한 뭐니 해도 세니트의 가장 큰 매력은 실적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번 주 금요일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016년 1분기 매출이 220억 200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순이익은 15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5%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간 조정을 보여서 다시 매수 매력 구간으로 도달하였습니다. 실적이 매년 성장 중이고, 특히 영화 상영업에 진출하면서 2015년 영화 상영업이 호조로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영화 곡성 흥행 성공과 영화 관람료 인상에 따른 수혜주로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하나의 극장 건물을 사들이는 등 극장 상영업마저 큰 수익으로 연결되면서 2분기 실적뿐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으로 지속되고 있고, 현재 2,000원 초반대 주가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니트는 VR 테마주로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적주로도 매력적이어서 꼭 VR 테마가 아니더라도 실적 고정과 수급 관련주로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이고, 오늘 에스코넥이 먼저 지금 급등 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VR 관련주들의 테마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여기 저점 매수하셔서 한번 급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테마주도 세니트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서 한번 목표가까지 가서 이익을 실현했던 종목인데요. 목표가 손절가 주신다면요? 네, 손절가는 2,250원으로 하고요. 목표가는 앞번에 2,700원으로 하여 수익을 냈으나 이번에는 큰 폭 상향을 하여 3,500원을 하되 3,5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더 큰 상승폭도 기대해볼 만한 구간이어서 더 큰 수익도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니트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250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의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신 시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